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기획한 잊을 수 없는 역사.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7월 7일은 루거우 차오 사변 발발 78주년 기념일입니다. 1937년 중국은 전쟁 화염 속에 휩싸였습니다. 4, 5월부터 일본군은 펑타이와 루거우 차오 일대에서 자주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월 7일 늦은 밤, 일본군은 한 병사의 실종을 구실로 무장부대의 완핑성 진입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수비군이 이를 거절하자 7월 8일 새벽 일본군은 왕핑성에 무차별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루거우 차오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 전쟁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침략 일본군의 새로운 죄증을 찾기 위해 78년이 지난 올해 7월 7일 우리는 다시 루거우 차오와 완핑성을 찾았습니다. 距离宛平城西门100米左右. 완핑성 서쪽 문에서 100m 남짓한 곳에 중국 인민 항일 전쟁 기념관이 건설됐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 일본군이 완핑성을 폭격할 때 폭탄이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 기념관은 처음으로 일본 수첩을 대회에 공개했습니다. 리중위안 부관장은 수첩에 기록된 부분이 중국 침략 일본군의 중요한 죄증이라고 말했습니다. 军人手碟呢，就是一个军人的单兵的一个证明。通过一个士兵的经历，我们可以看到这个士兵他所在的部队，这样呢，也就是能够证明日本当时他怎么去一步一步的扩大他的对华侵略战争。 군인 수첩에는 군인 훈련과 이력서 그리고 작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 곤도 이사오의 수첩에는 루거우 차오 사변 후 중국을 상대할 일본 병력을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937年的7月27号，日本在国内下达了征兵令。8月2号，部队开始召集，也就是要调集军队到中国的华北，要发动更大规模的战争。 현재까지도 일본 국내 일부 인사들은 루거우 차오 사변을 우발적인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8 사변이 발발한 후 일본은 병력을 꾸준히 늘려 화북으로 파병했고 1937년에 대규모로 중국을 침략하는 것에 관한 계획을 내왔습니다. 8개 사단으로 구성된 일본군은 베이핑과 텐진을 중심으로 한 화북 5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루거우 차오 사변이 발발하기 전인 1937년 7월 3일 도조 히데키 관동군 참모장이 즉시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병사 실종 사건은 일본이 오래전부터 갈망해오던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사진 속의 이 남성이 바로 일본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한 일본군 병사입니다. 그 당시 20살인 이무라 기그지로가 군대에 입대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군사훈련 때 길을 잃은 그가 다른 병사보다 20분 늦게 군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일본군 최전선의 지휘자였던 무타구치 레냐가 그가 이미 군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완핑성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핑성의 성벽에는 현재까지도 그때 일본군의 폭격으로 생긴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37년 7월 8일 깊은 밤 완핑성에 주둔해 있던 중국 국민혁명군 29군은 큰 칼을 들고 성 밖에서 일본군과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면리 밖에서도 이들의 싸우는 소리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거우 차오 사변을 시작으로 29군 전사들의 완강한 저항은 전 중국 인민 항일 전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루거우 차오 사변 발발 이튿날 중국 공산당은 공개 전보를 통해 핑진과 화북이 위험하며 나아가 중화민족이 위험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단합해 일본군과 맞설 것을 전 국민에 호소했습니다. 7월 17일 장제스가 루산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은 남북의 구분이 없고 사람은 노소불문하고 그 누구라도 땅을 지키고 항일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형성되는 동안 일본군은 중국 침략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베이핑과 텐진을 점령한 후 화북의 여러 지역에 대해 공격을 펼쳤습니다. 一路呢是沿着平绥铁路向张家口、大同方向进攻，然后呢进攻山西。一路呢是沿着这个平汉线向保定进攻。 然后呢，向这个河南北部进行推进，再一路呢，沿着军铺铁路，向山东的德州方向发起进攻。 1938년 10월 광저우, 우한이 잇따라 함락한 후 중국의 항일 전쟁은 전략적인 방어 단계에서 대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또 다른 수첩에는 특별한 홍보 페이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시기에 10여 차례에 달하는 중국 침략 전쟁의 시간과 지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从39年到41年，将近2年的时间，打了11次战斗。你看，湖口战附近战斗，红下原战斗，所以这说明呢，他所在的部队和中国军队展开的战斗是非常的激烈。在战略相持阶段呢，就中国主要是持久战、熬时间，就拖住日本，然后呢让他疲惫，同时呢也等待呢国际方面的援助。 1941년 연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 반파시즘 동맹이 결성되면서 중국 항일 전쟁은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일부가 됐습니다. 항일 전쟁 시간이 길고 조건이 가장 열악했던 전장이었던 중국 전장은 일본 군국주의의 주요한 병력을 장기적으로 견제하고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군과 협력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일본군의 주력 부대를 동방전장에서 소멸하는 목표를 실현하며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78년 전 일본군은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일으켜 중국 인민에게 전례 없는 재앙을 안겨줬습니다. 이 때문에 중화민족은 각성했으며 완강하게 저항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첫 반파시즘 전장도 개척했습니다. 총 3,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국은 반파시즘 동맹국 가운데서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 그때의 역사를 명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가져다준 막대한 위협과 파괴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선열들을 기리고 어렵게 얻은 평화를 함께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